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요. 하여튼 유럽의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유럽은 빠른 금리 인하, 미국보다 더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욱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 뭐 상승 목표치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이 단기 급등 피로감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유럽 증시, 독일 증시부터 좀 먼저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일주일가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젯밤에는 이제 나름 급등을 한 셈인데요. 나름 차분했다가 변동성을 키운 셈인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지난번보다 누적된 상승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단기 과열까지 여기다 더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어떤 상승 목표치 계산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런 목표치에도 거의 뭐 대충 뭐 제가 정확하게 재어보진 않았지만은 대충 충족이 되어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다가 이런 상승을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그런 폭락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올랐던 거를 뭐 2, 3거래일 만에 되돌리는 그런 폭락 종종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뭐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뭐 특별히 하락할 만한 뭐 그런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들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요. 중국으로의 아이폰 수출이라고 해석하면 되려나요? 네. 중국으로의 아이폰 수출이 2월 달에 33% 감소했다는 소식에 애플이 일단은 조금 좀 부진하게 출발해서 하루 종일 부진했던 것이 일부 나스닥에 좀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겠고요. 그죠? 나스닥 0.4% 하락했잖아요.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제 테슬라는 또 급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소식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대형주들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었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3% 올랐네요. 그죠? 물론 뭐 예전에 폭등하던 거에 비하면 3%는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옛날 생각하면요. 어쨌든 요즘 테슬라에 부진했던 거를 생각하면 3%는 많이 오른 거긴 하죠. 근데 테슬라 지 혼자 오르고 이게 다른 종목들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테슬라의 뭐 FSD 뭐 그런 관련된 이슈가 AI하고 또 막 엮여가면서 또 오를 줄 알았는데 일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젯밤 일단 엔비디아는 좀 부진했네요. 그죠? 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부진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부진했습니다.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이어서 엔비디아가 좀 부진했네요. 그리고 전날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젯밤에도 상승을 이어나가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보였던 것처럼 윗꼬리, 좀 긴 윗꼬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개별 기업들 이슈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수출 감소 뭐 그런 이슈로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 하여튼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불안하죠. 하여튼 시장 전반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 뭐 일단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걸 알자. 이 정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내용은 뭐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으니까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으니까 일단 주요 지수들은 흐름이 안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록불이 많이 있습니다. 낙관론이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을 했다 한들 그렇게 낙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초록색 종목들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여전히 낙관적이고 막 엄청나게 막 폭락장 그런 거는 여전히 아닙니다. 예.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경제지표 발표들 몇 가지 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그 여러 가지가 좀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뭐 주택 가격 또 그리고 뭐 핵심 내구재 주문, 뭐 내구재 주문 요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너무나 많이 뛰어넘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 어젯밤에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인데 이것도 뭐 물론 뭐 예상을 하회한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주택 가격도 이게 이제 좀 이따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좀 이제 너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를 좀 하나 좀 잠깐 볼까 하는데 관련해서 여기 써 있죠. 주택 가격이 전년비 6% 상승했다. 상승세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의 주범이다. 끈질긴 주거비가 반등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 뭐 내구재 주문이 뭐 전월비 뭐 몇 프로 올랐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죠. 큰 폭이 개선으로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이런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한 반응으로 주식시장은 뭐 괜찮을 수 있죠. 주식시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달러가 또 다시 이렇게 상승한다는 게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도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이 둔화가 되고 나스닥이 하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났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는 일단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러 강세가 지금 좀 추세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뭐 이런 데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디에가 있더라? 뭐 유로존 어디서 봤는데 여기 써 있죠. 뭐 영국과 유로존보다 금리 인하 늦으면 달러 강세 위험이라고 해서 써 있죠. 제가 그 이야기하던 그런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 ECB 위원 금리 인하 모두가 6월이라지만 4월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유로존이 지금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추세적인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완성이 됐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나중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여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척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유로운 구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살짝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안착이 된다 하면은 어떤 이런 삼각 수렴형이 끝나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라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게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직접 이날의 고점과 이날의 고점 자리를 이렇게 추세선으로 연결하셔서 한번 그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 이런 게 있어 보여서 그렇다. 어젯밤 경제 지표들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 라고 하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는 저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올랐다 이겁니다. 잠시 금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일단 장기금리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일단 하락을 하긴 한 거예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포지션 가지고 갑니다. 계속 물론 어젯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보시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저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으로 또 그리고 마침 그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간쯤에 애플이 중국의 수출이 그 뭐 감소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그때 같이 들려오긴 했거든요. 애플 이 뉴스하고 경제 지표 발표하고 같이 시간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금리가 순간적으로 그때 엄청나게 치솟긴 했었는데요. 그래봐야 결국 장중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데 그런 전략을 유지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 포지션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 장중에 조금 장 초반에 조금 좀 신경 써서 지켜보긴 했는데 특별히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잤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 문제 없고요. 이렇게 해서 N자로 빠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만약에 상승해서 마감을 했었더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 올라가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싶긴 한데요. 일단 어젯밤에 그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어떤 그런 지표들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요즘 이 어젯밤에 좀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있긴 있는데, 이 채권하고 이 주식 시장하고 같이 지금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굉장히 크긴 합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한번 훅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훅 빠지니까 금리가 한번 훅 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나스닥이 다시 삐질삐질 올라오니까 다시 금리가 삐질삐질 떨어지고, 하여튼 요즘에 이런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도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뭐 이슈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물론 어젯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제 막 결정적인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건 뭐죠?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어떤 물가 지표, 그런 게 사실 채권 시장의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채권 시장이나 뭐 달러나 지금 주식 시장이나 그다지 어떤 이슈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낙관론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묶여서 연관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거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혼조하게 움직인다라고 어젯밤 내용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다. 어젯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금리는 올라갈 뻔한 위기를 살짝 넘기고 있다. 그럭저럭 잘 넘기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독일 증시는 하여튼 어떤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뭐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 뭐가 훅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솔직히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때 무슨 악재가 등장했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이게 나스닥이 빠지니까 엔비디아가 같이 빠진 건가, 엔비디아가 이 시간에 같이 빠지니까 나스닥을 끌어내린 건가, 뭐 저도 무엇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스닥이 장 막판에 훅 밀렸는데요. 장 막판에 훅 밀리는 거하고 차트가 똑같습니다. 나스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분봉을 보시면은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현물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나스닥 현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봉인데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이런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어젯밤에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젯밤에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 관해서,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해서 한국 양대 지수에 대해서 조금 좀 공격적인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매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이 한번 하방 진입을 이제 슬슬 매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사실 말씀드린 거는 저는 한국 증시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너무 강하고, 미국을 어떻게 함부로, 더군다나, 미국은 워낙 뭐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몰리고 경제도 좋고 뭐 이러니까 미국은 하방 이야기를 차마 못해서 일단 한국 증시에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어젯밤에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어젯밤에 일단 나스닥은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좀 붕괴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지지선을 붕괴시키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 한국 증시 지금 제가 어떤 좀 공격적으로 좀 하방으로 매집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증시 나스닥도 뭐 어쩌면은 조금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한국 증시에만 한정해서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젯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나스닥도 뭐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방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정석입니까? 정석은 아니죠. 지금 하방 투자를 하시고 뭐 지금 하방 투자를 생각하고 역발상을 하고 심지어 하방을 실제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은 매우 고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자각을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뭐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꼬라지를 보니까요. 다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미국 증시, 안 그래도 어젯밤에 저도 손가락이 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나스닥 하방을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안전하게 하자. 지금은 추세적인 강세장이니까 지금 하방 진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젯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긴 잤는데요. 기존 채권 포지션만 보유한 채로 그냥 잤는데, 하여튼간 근데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제 생각엔 하방 진입, 여기서 뭐 나스닥은 매집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본다면요. 약간 지금 또 뉘앙스를 또 바꾼 겁니다. 그죠? 미국 증시에 대한 뉘앙스를 좀 바꿔봤어요.
S&P는 근데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S&P를 하방을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요즘 약한 거는 그죠? 나스닥이 약합니다. 나스닥이 분명 약한 겁니다. 나스닥이 약한 이유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날고 긴다 해도 애플이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젯밤 보시면 애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지력이 있습니까? 지지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젯밤엔 음봉이에요. 악재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지금 애플은 이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멀리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 중요한 자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근데 자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붕괴의 가능성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좀 이야기 순서가 좀 새는데 하여튼 다시 그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어쨌든 우린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우린 요걸 매매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튼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선물지수는 아직까지 근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죠?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런 것 때문에 선물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차트가 현물보다는 훨씬 탄탄합니다. 물론 어딘가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하죠. 지금까지 지난 몇 달간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입니다. 무려 3거래일 혹은 4거래일째 지금 저항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긴 윗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도 슬슬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높이는 전략이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이런 자리들 진짜 중요한 지지선이고요. 이거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 이 양봉 20일날 양봉의 시가를 20일날 양봉의 종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긴 있는데요. 그 자리는 살짝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 자리 붕괴시켜봐야 그 다음 하락 목표치는 여기는 이 선까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하여튼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아직도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3, 4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된 이런 모습은 반등시 매도 전략의 작은 기준 정도는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물지수 기준으로는 조금 좀 급격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그런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기준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P도 그죠? 지난 3, 4거래일 동안 어떤 자리들을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죠. 근데 얘는 워낙 강해서 얘는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 독일 증시하고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애들 주의해야 될 거는 2, 3일 만에 지난 한두 달 올라간 거 다 빠뜨려 버린다. 그런 폭락을 좀 주의할 필요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이 의미 있는 조정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사실 어떤 차트 분석 저런 지수들의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잠깐 그래서 그 나스닥 현물지수 좀 다시 넘어오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과 지금 현물이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물은 훨씬 약하긴 한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올랐던 자리 레벨업 했던 걸 지금 다시 되돌렸죠. 말짱꽝입니다. 말짱꽝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한국 증시도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하방 진입의 기회로 활용하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요 구간은 지지선입니다. 전부 다 지지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뭔가 하방 진입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죠? 차라리 위쪽에서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올랐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차라리 위험 감소할 거면 위에서 확실하게 여기서 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를 아래에 있는 이런 지지선을 붕괴시킨 다음에 박스를 아예 몽창 붕괴시킨 다음에 진입을 하거나 차라리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애매한 구간은 약간 건너뛰는 구간, 차라리 위에서 진입, 위험 감소할 거면 확실히 위험 감소, 아니면 차라리 안전하게 이런 자리 붕괴, 이런 전략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응은 직접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 하시면 되고, 한국 증시 코스피도 좀 사실 비슷한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어떤 박스권이라고도 대충 볼 수가 있겠는데, 위험 감소하겠다. 난 그러면 위험 감소하겠다. 그럼 차라리 이 위에서
아니면은 차라리 아예 차라리 이 자리가 붕괴되고 나서 하시든가. 이 가운데서는 제 생각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피곤한 자리. 예. 어차피 위험 감수 하실 거면은 위쪽에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아래쪽 자리가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조금 안전하게 하시든가, 그런 전략이 차라리 맞지 않겠냐, 그런 게 차라리 더 속 시원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 한번 일단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매집 뭐 그런 거 정도는 일단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오늘 이야기 자꾸 옆으로 새네요.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좀 많아서. 하여튼 애플까지 봤고요. 하여튼 뭐 테슬라가 올라봐야 뭐 시장의 분위기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일단 미치진 못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좀 주춤했습니다. 예, 가야 될 자리에 주춤했어요. 그만큼 무거운 저항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빠졌다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오르겠지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엔비디아 쌍고점 가능성은 좀 생기긴 했지만은 아직은 뭐 작은 쌍고점 가능성 정도? 아직은 일단 더 올라갈 거야. 제 생각엔 여기서 엔비디아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기서 며칠 정도 더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젯밤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윗골이 달린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근데 반도체 지수는 지금 약합니다. 반도체 지수는 약해요. 반도체 지수는 지금 제가 그 반도체 지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자리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이 저항 누적시키고 못 갔거든요. 못 갔습니다. 못 올라간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쌍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항이 누적된 겁니다. 여기 저항이 누적됐고, 여기서 이제 어딘가만 붕괴시키면은 여기 갭 상승했던 이런 구간 있죠. 요거까지는 수월하게 빠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그죠? 하방 경직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죠. 예, 중요한 가격대니까 함부로 잘 죽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런 자리들 잘 지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잠재적인 폭탄이긴 합니다. 빅스가 안 죽는다. 그래서 뭐 주의하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봤네요. 유럽 증시까지도 다 봤고요. 하여튼 참 아까 전에 참 유럽 증시까지 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얘까지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이렇게 약간 급등을 이어나가는 걸 보면은,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들도 약간 좀 역발상을 좀 세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진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방 매집까지도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어젯밤에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스닥은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어떤 그런 뭐 하방을 매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기준이 살짝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유럽 증시, 지금 독일 증시 이런 거는 전혀 어떤 그런 매집의 근거는 보이지 않죠,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여튼 독일 증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매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은 이제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검증이 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짧게 잡으시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어젯밤에 달러가 조금 오르면서 뭐 원자재들이 조금씩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또 다시 쌍고점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가벼운 기간 조정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국제유가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금값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어쨌든 금값 굉장히 강합니다. 기간 조정으로 끝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금 들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들고 가십시오. 뭐 함부로 팔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목표치가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이런 자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올랐다가 지금 거의 조정도 안 나오죠. 요만큼 다시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상승 목표치가 요만큼 그대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값, 지금 저 골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수익을 누적시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로 좀 넘어오자면은 삼성전자 결국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비리비리하니까 또 다시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싸움 중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전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줄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또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그럼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긴 있겠죠.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 매우 강합니다. 이건 넘어가려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확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워낙 무거운 저항이고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많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비리비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뭐가 확 정해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친구들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여튼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긴 한데요. 아직까지 매우 좋긴 한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어제 등장한 윗꼬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을 매집하는 전략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전략들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 한 번쯤은 돈을 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죠? 위험 감수 안 하고 돈을 벌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위험은 감수해야 되는데, 어설픈 자리에서 위험을 감수하느니 확실하게 그러니까 조금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떤 뭐 이례적인 장기간의 평화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지금은 충분히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계좌에도 지금 수익이 많이 까여져서 수익이 많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코스피 포지션 그냥 들고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제가 뭐 대응을 뭐 늦게 해갖고 뭐 지금 이까지 온 거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 하방 포지션 홀딩하고 있는 거는 하여튼 근데 지금 적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버티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이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도 한 번쯤 뭐 하방을 어떤 뭐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근데 이제 뭐 저의 판단일 뿐입니다. 저의 판단일 뿐이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디에도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는 명시적인 건 없어요. 뭐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해야 그게 이제 명시적인 위험 신호인 거지, 사실 어디에도 위험 신호는 없단 말입니다. 어젯밤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저거는 그냥 이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잠깐 나온 거고, 저거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어제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하려면은 어제 시장이 올랐다가 확 빠지면서 하락 마감하고 막 음봉으로 전환이 돼서 마감을 하고 그 정도 됐어야 의미 있는 매도 신호인데,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에 위험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어떤 저만의 그냥 뭐 경험에 의한 뭐 느낌에 사실 불과한 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손절을 짧게 잡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환율 보고 마칠게요.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40원 돌파한 착은 뭐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이제 42원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이제 42원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40원 돌파한 착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삼각 수렴형 돌파한 착에서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틀었습니다. 환율이 이제 여기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탄력적으로 오르면은 코스피가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만약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